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죠. 약간의 상승에 반 정도까지 돌려놓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사실 시장 자체는 쉬운 시장이 결코 아니었던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네, 시장이 굉장히 무겁게 흘러가고 또 무겁게 마감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방송에서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시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좀 안 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많이 퍼져 나가면서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약간 우려감을 좀 자아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을 하였고 이로 인한 부분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아침에 오전 이 라이브 방송 때 많이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과거 천안문 사태처럼 이제 중국의 시위가 대규모로 일어나서 좀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국내 이 경제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영향이 크게 좀 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나스닥 선물도 장주에 좀 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오늘 증시의 조정의 요인이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오후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밀렸던 부분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간된 시스템 리스크 보고서 서베이 결과 보고서가 오늘 시장에 풀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단기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지난 2022년도 5월달 기준에 26.9%에서 11월 기준에 결과 보고서에서는 59%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악재로 작용을 했을 개연성도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은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산업 섹터가 있고요. 종목군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쪽 방향을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우상향 종목군들이 내려올 때는 조정을 기회로 삼아서 매수 대응을 해도 저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그래요. 해자가 있다라는 말, 혹은 미래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 테마군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선반영이 됐냐 안 됐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판단만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객관적일 수만 있다면은 네, 이 어려운 시장 충분히 극복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리고 11월 말까지 해서 가입받고 한동안은 좀 가입을 좀 이따가 받을 예정이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중국 코로나 대규모 시위, 중국의 정세 리스크가 부각이 되며 이런 돌발 악재로 인한 하락이 좀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수급이 악화된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CES, 메타버스,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 섹터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개별 이슈 종목 충분히 가능한 박스권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오늘 양시장 보시면 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또 많죠. 특히 코스피는 하락 종목 수가 뭐 7배, 코스닥은 6배 차이 나기 때문에 오늘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가장 큰 거는 이거죠. 뭐 중국 제로 코로나 최대 위기 3년간 누적된 피로감이 폭발해서 뭐 이런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되는 입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코스닥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 안에서만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였고 아니었으면 쉬는 게 좋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은 장 초반에는 살짝 올리는 모습도 있었죠. 장 초반에 2차 전지 섹터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수급도 잘 들어오는 모습도 있었는데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속되는 프로그램 매도와 현물 매도가 엄청나게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만 한다면은 오늘은 좀 위험하겠구나 정도 오늘은 생각이 났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보면 다우는 상승했고 나스닥은 중국 코로나 확산에 의한 애플의 생산 차질 이슈가 좀 있었죠. 그로 인한 애플 하락과 더불어 IT 반도체 섹터의 약세 속 나스닥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주말 사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더 커지면서 이보다 더 중국 각지에서 시진핑 제로나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시기가 발생함으로 인한 중국 정세 리스크가 갑작스럽게 부각된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작은 블랙 스완이라고 할게요. 뭐 이게 큰 이슈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왜 해결 가능한 부분이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또 우리가 달리 해석을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로 코로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이슈가 발생을 했구나라는, 그러니까 그 정책의 변화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오래갈 악재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악재라고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반대급부의 종목군들도 생각은 해놓고 있어야 되겠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섹터라든지 생각은 해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개파락 출발 이후 일부 2차전지 섹터가 반등을 보이면서 상승한 듯 했으나 하루 종일 강력한 양매도가 출현하다 보니 지수적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모습이고 2차전지 대장인 LG에너지 솔루션의 회복이 없다면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은 조정 구간임을 인지하고 보는 게 저는 조금 좋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모르나 저는 그렇게 2차전지는 내년 1분기에나 볼 생각을 계획하고 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2차전지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근거는 재고 조정에서 나오고 그 근거는 원자재 가격 연동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업데이트 되면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요. 반도체 입장에서는 중국의 봉쇄 경기 침체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어진다면 내구재 판매가 지속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한 반도체 섹터 기업들의 역실적 장세 돌입이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또한 잠시 대기하면서 3분기는 기업들 실적이 좋았잖아요. 4분기에 꺾여버릴 때, 꺾이고 한 번 더 꺾일 때가 저는 참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도 조금 뒤로 밀었다가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반면 지난주 지금 시장이 저는 변기장세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도 캐터필러가, 존디어가 등 중후장대 종목군들이 살아서 신고가를 가고 있고 국내 또한 변압기, 건설 장비 섹터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시장 대비 매우 좋은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는 국제 정세, 산업 흐름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연관성이 있는 수준 모멘텀이 되는 친구들을 잘 관찰해야 스윙의 투자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긴축에 의해서, 그리고 이번에 시스템 리스크 요인도 기업들의, 그러니까 가계부채 플러스 기업들의 자금 조달 우려, 어려움 이로 인한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가 위험도가 59%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을 판단할 때 지금은 수주 모멘텀이 강하게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매매하기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보다는 미래에 확정된 수익을 담보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 그리고 미래에 무조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에 연관된 산업군들을 지금 봐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2차 전지가 나쁘다, 뭐 IT 반도체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시기와 때가 나뉘어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국내 시장은 전부 단타 혹은 단기 매매 및 모멘텀에 의한 일정 매매가 지금은 전부인 시장 같다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금일의 경우 코스닥이 거의 낙폭이 2%가 넘다 보니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아서 사실 뚜렷한 테마보다는 뚜렷한 강세 종목만 조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회복 안되면 저는 서서히 볼 것이고요. 리튬 섹터 무한 순환매가 좀 나오는데 오늘 경동인베스트먼트 나중에 보니까 이게 또 리튬 이슈로 좀 날아갔는데 오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의 리튬 이 자원 탐사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라는 이슈가 경동인베스트먼트에 붙이면서 조금 상한가에 갔고, 다이나믹 디자인은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주말인가요? 니켈 사업 진출 이슈인데 지금 2차전지 자원개발 이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STX도 강원도 삼척 자원개발 부분이라 자원개발 쪽에 좀 포커스가 시장에 맞춰져 있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 최근에 상한가 갔던 데보마그네틱 정도는 관심을 갖는데 기존에 많이 올랐던 하이드로리튬이라든지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미래나노텍이라든지 저는 설거지 당하기 싫어서 안 볼 생각입니다. 자, OTT 앤 아바타2 메타버스 관련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레몬레인 같은 경우에 금요일날 시간에 사서 시간에 다 팔아버리고 말았었는데요. 일단 저는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드라마를 너무나 재밌게 봤고 또 굉장히 시가가 높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시가 자체가 낮다라는 것 자체가 팔아먹었구나, 일부 차익 실현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레몬레인 같은 경우는 저는 눌림을 계획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 뉴라는 종목이 있어요. 뉴라는 종목, 그 태양의 후에도 300억이 넘는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흔히 말하는 텐트풀 대작 드라마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그 당시는 OTT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OTT가 없었고 지금은 OTT가 있는 세상에서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레몬레인도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반등의 시점을 어디서 잡을지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 테마의 대장은 레몬레인이고, 코퍼스가 상한가를 가든 또 오늘 미스터 블레어가 강세를 보이든 간에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지분의 IP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는 거는 레몬레인이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몬레인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항상 우리가 손실 나는 거는 후발주, 2등주, 3등주 들어와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CES도 엮여 있고요. 내년에 나올 것도 많이 있다. 특히 애플이 내년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봐야 된다. 눌리면 봐야 된다. 라고 저는 좀 봅니다. 그래서 눌림 잘 보시고 시장 하락할 때 이런 종목군들 좋은 자리 오면 조금씩 사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차트 보면서 좀 하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코오롱 글로벌만 어제 그리고 오늘 연 이틀 좀 매매를 했는데 거의 비슷한 구간에 들어가서 종가 전략 매도로 일단은 대응을 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재료가 있는 날이 있죠. 지난번에 사우디 빈살만 방한 때랑 주택부 장관하고는 이 급이 다릅니다. 급이 달라요. 그때는 MOU가 엄청나게 터질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종가상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종가 매도가 저는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 정도가 이제 대형주에서는 움직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자는 종목군들 보면서 하나하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지수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오늘 좀 지수적으로 보면 약간 좀 밀려서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흐름을 저는 박스권으로 일단 보고 있다가 쇠개형으로 가든 어쩌든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이평선의 트위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봅니다. 항상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군들,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재롱전기, 코스닥이죠. 지수보다 월등히 강한 변압기 종목이고, 현대일렉 같은 경우도 코스피인데 코스피 지수보다 월등히 강하죠. 효성중공업도 코스피보다 월등히 강하고요.
현대건설기계도 월등히 강합니다. 수산중공업도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코스닥 대비해서 좋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은 전부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시장의 장세가 이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자, 2차전지 대장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반등은 하지만 20일 이평선 저항 맞고 밀리죠. 이거 돌파 못하고 혹은 이런 넥라인 갔을 때는 이 자리 돌파 못하면 빠져나오는 기회로 일단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상황인데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그 다음에 LNF라든지 당장에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박스권 하단에 왔을 때 뭐 한번 잡아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나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잘 버티는 편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오히려 이 자원 쪽으로 해서 이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특히 연기금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돌파가 돼서 돌파 매매로 볼지 아니면 뭐 5일선 기준에서 맞춰서 대응을 해볼지 저는 이 종목은 한번 대응을 계획은 하고 있고요. 아직은 이 저항을 완벽히 돌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파를 하고 볼지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시장의 흐름이 자원개발, 자원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좀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비싸 보여도 생각이 들고요. 자, OTT 쪽 먼저 좀 보죠. 메타버스라. 자, 먼저 레몽레인 시간 외때 매매를 목요일날 했었는데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안 가서 일단 잘 매도를 좀 하고 나왔었는데 오늘 갭이 너무 안 떠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과거 뉴를 한번 잠깐 보면요, 2016년도에 태양의 후예가 2월 24일날 개봉을 합니다. 2월 24일날 개봉을 해서 수목 드라마였죠. 첫 주는 이러다가 둘째 주부터 폭발적으로 엄청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고요. 올라가다가 이제 수목이니까 수목하고 그 다음날 떨어지고 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다가 상투를 치죠. 이 드라마가 종방을 한 시점은 이때가 종방이에요. 4월달에가 종영은 이때 종방이 됐습니다. 그럼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상투를 치고 다 내려온다라는 게 답이고요. 에이스토리 우영우죠. 우영우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1회, 2회, 1, 2회 이렇게 하고 굉장히 강하다가 이거 좋네 하고 정말 강하게 올라간 거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강하게 올라가고 한 3주 정도? 3주까지 강하게 시세 보이다가 최고점 가서 급격하게 눌리고 한번 반등. 저는 생각이 이런 거는 한번 주지 않을까. 이런 되돌림 반등 정도는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종목이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뭐 돈이 어디서 많이 터졌는지 좀 계산을 하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계산을 하고 어디서부터 돈이 많이 들어왔는지. 사실은 뭐 매물대로 보면 이런 자리 충분히 받아볼 가치가 있는 자리이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시간에 빠졌지만 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구간 혹은 이 밑에 구간 정도 해서 내일은 한번 체크를 좀 하고 좀 봐볼 생각입니다. 급락 이후에 대반등 한번 주고 올라가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니까 좀 급등 주고요. 뭐 이렇다고 뭐 코퍼스 코리아라든지 뭐 미스터 블루라든지 2등주를 매매하는 거는 테마주에서는 가장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옴시티 관련해서 볼게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 올랐던 거는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추가 수주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워낙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이라 뭐 좀 조심해서 보는 거고 안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매매를 했었고요. 오늘도
기준점만 좀 정해드렸던 종목인데요. 27,750원. 여기서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고, 종가 전량 매도. 이렇게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여기서 들어가서 매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두 번 사가지고 그냥 종가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졌는데요. 뭐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당연히 29일이니까 오후장에는 기대감으로 충분히 끌어올려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종가의 매도는 오늘 어떠한 기사도 없습니다. 시장에 기대감이 기사에 나와야 되고, 그런데 기대감이 시장 자체에 너무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자원, 리튬 뭐 이쪽이 좀 강했는데 포스코, 엠텍이 특히 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올랐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보면서도 이게 리튬하고는 실질적으로 저는 연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올라간 거는 리튬에 기반을 해서 좀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사실상 포스코 자회사 중에 이 포스코 바실리카 리튬이라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걸로 리튬을 하는데, 얘는 단순하게 재련과 철강 유통인데, 개인적으로는 참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한번 지켜만 봐볼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강한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또 조강권에다가 또 리튬을 좀 엮어서 올라가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하네요. 지질연구소에서 카자흐스탄 리튬광산 탐사 개발 체각 소실에 경동 지질연과 광산 공동 개발 협력 개발 계약 체결 사실 해가지고 좀 엮은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매는 좀 안 했고요.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회원님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주말에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얘는 워낙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좀 다뤄야 될 종목인 것 같네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밀리더라도 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체크하면서 뭐 오늘 저는 뭐 광산 관련해서 뭐 이건 타점을 봐볼까요? 광산 관련해서 타점을 한번 봐보면, 최근 STX는 좀 매매를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좀 들어가서 뭐 까작까작 좀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올라와 줘서 여기 시가 마이너스권에서 올라올 때 좀 들어가서 고점에 잘 팔고 나왔었고요. 그 밖에 이제 거의 위메이드 관련해서 제가 핫다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좀 이거는 같이 한번 보죠. 매매는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에 눌림에서 들어가서 한 2% 정도 반등했을 때 일단은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너무나 개파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파락이 좀 더 클 것 같았는데, 개파락이 생각보다 안 커서 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일단 좀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 손절 물량으로 보이는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일도 한번 위메이드는 봐볼 생각이고요. 의미 있는 장기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한 자리가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흐름이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구간까지 밀렸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의 장기 박스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있던 하나의 장기 박스권을 지금 위메이드가 건드렸죠. 이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이때 뚫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는데,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한번 봐볼 계획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고, 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믹스 상패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솔루션이라든지 답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하고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장중에 뭐 일동 이슈가 좀 나와서 뭐 짧게 매매를 하고 수익 실현을 좀 했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수익 실현을 했는데, 사실 일동제약에 관해서 이제 국내에서 조코바를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건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 종목으로 몇 개를 좀 본다면 비피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우디와 MOU를 체결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MOU를 체결한 회사 중에 하나인 회사고요. 이렇게 봐야 되나? 이 종목도 한두 번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인데, 이때 매매, 그러니까 음봉이 강하게 떨어지고 나서 이 음봉을 돌파할 때, 시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나왔던 거고, 오늘도 네, 매매를 하면서 매도를 좀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거래 대금이 좀 강하게 좀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뭐 이번에 올라간 거는 사우디 이슈는 아니고 개별적인 이 한국 뭐라더라,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관절염 치료 백신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걸 공동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사우디 MOU 이슈도 있고 바닥권에 오랜만에 좀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눌림을 준다고 한다면 좀 매매를 고려해 볼 만하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를 둘 만한 종목들이 없어서 패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외로 거래가 좀 셌던 종목 한두 개만 본다면요.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거래 대금만 놓고 보면 정말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유통 물량 60% 정도 되기 때문에 600억이 유통이 되는데, 매번 거래가 터질 때마다 1000억 이상이 계속 터지고 있다,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다 라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듣네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힘을 모으는 건지, 이 종목은 좀 관심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이런 변압기 쪽 섹터에 눌림으로 스윙 관점에서 종목군들 모아가는 거, 그리고 뭐 바닥권에 있는 메타버스 섹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봐서 끌고 가시는 거,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제약바이오 안에서 해자가 있는 종목군들 괜찮은 거 있다면은 좀 봐보시는 거, 저는 이 정도 선에서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합당하고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